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5월 3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제주항공이고요.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.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.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공주 일단 LCC 단거리 특화 노선이라 봐야 되겠죠. 자,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항공주가 쭉 우상향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단거리, 해외 단거리 노선, 해외 장거리 노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봐야 되는데, 해외 장거리 노선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라 봐야 되겠죠.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은 대표적으로 LCC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LCC 같은 경우는 해외 단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, 중국, 동남아 쪽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. 그러나 뭐 거리두기 해제도 된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로 나오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또 다시 입국을 할 때 자가격리 면제가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.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일본이 문을 열지 않고 있고, 중국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죠? 지금 상하이하고 다 봉쇄를 해버린 상황이죠.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항공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말 그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다시 식어버린 거죠. 그런데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. 일본이 6월 10일부터 관광객들의 입국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해외 단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어 있는 LCC들이 좀 더 호재가 되고요. LCC 중에서 일본 노선 점유율이 10%인 제주항공이 또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다른 뭐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, 실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본 이슈,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관광객을 일단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은 제주항공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5월달 항공 여객수도 이제 90만 명을 넘어갈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, 이건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죠. 90만 명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트를 넓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바닥을 다져가는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.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상향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일본이 열었고,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도,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의 조업이 재개가 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동남아는 지금 제가 여행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동남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일단은 제 아는 후배가 입국을 했던데 동남아 쪽도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외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, 그리고 이제 실적까지, 매출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 추세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하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든 종목을 보겠습니다. 자, 히든 종목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, 일단 이 종목은 121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작년 5월 달에 일단은 121선을 하향 이탈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실패를 하고, 그러니까 이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죠. 최근에 와서 근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지지 1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 확인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확인이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,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부분과 플러스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어쨌든 중요한 건 차트적인 부분은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, 그 이슈적인 부분들, 요건 태양광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, 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쪽보다는 조금 케미칼 부분, 가성소다 이쪽이 어쨌든 아직까지 밥을 먹여 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케미칼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고, 그리고 이제 태양광 부분도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121선 돌파에 대한 신뢰도를 좀 신빙성 있게, 신뢰도를 높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
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보다는 아무래도 241선이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. 분기점은 1차 분기점은 어쨌든 241선 37,798원인데 38,000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1차 분기점은 38,000원. 그리고 이 분기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42,000원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1차 분기점은 38,000원, 1차 목표 주가는 48,000원이 돌파됐을 때 42,000원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찌 보면 돌파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돌파 가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요. 돌파가 된다라면 42,000원까지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뭐 38,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무방할 것 같지만은 일단은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우선 38,000원, 42,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추세 전환을 한 것 같다 라고 동의를 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